자그마치 630년입니다. 고려 우왕 때 최담이란 학자가 낙향에 심었다고 전해지는 은행나무. 이곳에 서서 조선 왕조 500년의 흥망을 지켜본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이 은행나무에서 시작합니다. 기나긴 세월,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왔고 또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 제대 후 이발소를 시작해 집 한 칸 장만했다는 김씨 아저씨, 이발소길 건너 웃는 인상이 좋은 슈퍼집 아저씨, 그리고 한옥마을 굳은 일 맡아 한다는 이씨 아저씨. 이렇게 슈퍼 앞에 앉아 세상 이야기, 동네 이야기, 또 자식 이야기를 나눠온 지도 반백년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여 교동이 문화연필도 있었고, 응? 여기도 있어. 이게 교동이 문화연필 있었지. 그다음 한흥메리아스 저 백양메리아스 전신여가 있었어. 그래서 여가 남부시장뿐만 아니라 그 한흥메리아스 다니는 여공들, 여공도 있어. 문화연필. 그러니까 요 교동 여는 벤투 공장에서 형님들 모를 거예요. 그 와리바시 벤투 공장 있는 거. 알아. 알아? 형님 어떻게 알아? 아니 내가 우리 오기 전에 없어졌어. 요 전일이용이라고 저 태평구 있잖아요. 거기서 배워가지고 내가 국악원을 다니는데 내 이름이 일반만자 말두자예요. 아이는 와가지들이 그냥 만두빵 노래 못 사네. 이름이 원청 좋잖아. 아 일반만자 만두짠디 만두빵 해가지고 내가 기와자를 이제 말하자. 옥이라는 말씀이 해당치 않고 그러면 그게 귀신이냐. 저런다. 귀신이란 말씀이 해당치 않고 떴다 보아라 저동달새. 아 그걸 배우라고 이런 가지들이 그걸 배워서 내가 지금 이거 안 해요 지금. 역시 이 전주 이자가 풍미해요. 떠올리면 엊그제일처럼 생생한데 다 옛일이라고 합니다. 그 형님은 현대슈퍼는 그대로 현대슈퍼요? 누가 아저씨가 이 아저씨가 다 해놓은 것인지 뭐. 그래서 그 간판 꼭 이자로 저거 붙여놔요? 돈도 없은 게 안 붙여 안 가라. 그게 그냥 저대로 놔두는 나 것이지. 요즘 근데 여기 와보면 여기는 한 자리 숫자 2자고 여기는 두 자리 88이고 여기 함수줄이 세 자리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만 와도 국번호만 보도 말이요. 여기가 변화가 이렇게 이국에서 88국으로 88국에서 283국으로 간판만 봐도 기나긴 세월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요. 한때는 반짝반짝 빛났을 간판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변하고 바뀐 것들이 저 간판들만은 아니랍니다. 7년인가? 설찬이 있어. 7년, 7, 8년 했었어. 했었는데 아따 그때 봐도 참 이 다 해내들을 못했어. 그래요. 그냥 어떻게 도전했지. 사람 하나가 지구를 내가 구두 닦는 사람 하나 뒀지. 자 머리 감는 놈. 머리 감는 놈 하나 줬지. 기술자 하나 뒀지. 또 여자도 줬었어. 그래 여자 면도사. 하나 면도사가 반까지 얻어줬었어. 그렇게 참 했는데 이걸 내와가지고 이게 뭐 이발소가 아니라 사랑방이야. 세상 사는 재미가 예전만 못해도 이분들이 이곳에서 사는 이유, 전주 한옥마을만큼 살기 좋은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공기 좋고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2층 그 아파트가 없어. 아파트가 없어갖고 이사들 많이 들어오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가 그 지리학적으로 보더라도 여 뒤에 오목대 이목대 이렇게 해서 제가 산이 있고 앞에가 전주천을 이러잖아. 흘렀지 흘러. 이제 풍수 지리학적으로 얘기하면 배산 인수라 그 말이야. 문자적으로. 시내는 30도가 나오면 여기는 그럼. 27도보다 안 나간 게 그러지. 얼마나 좋은데요 살아 지금. 그럼 이게 그 감사의 사실은 생각하고 시내 오고 여기 오고 3도 따위는 여름에는 계속 나. 나 형님 그냥
100살은 뭐 99살까지만 살까? 88에 99. 어? 88에 99까지 한 분이야? 야 그렇게 해서 한번 때려. 현대에서 현재 우리 88에 99. 9988. 9988. 오케이. 나는 500년 살라고 했더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웠던 30년 세월 그래야. 의지할 곳 없나 서러워하며 그 얼마나 울었던가요. 중국 남쪽에 위치한 복건성 복주시 영정현. 이곳에는 100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독특한 가옥이 있습니다. 바로 토루입니다. 어느 비행 조종사가 미확인 비행 물체 UFO로 오인했다는 말이 전해질 만큼 하늘에서 본 토루는 압도적이면서 한편으론 신비롭습니다. 토루는 중국 객가인으로 불려지는 고대 한족의 주거 양식인데요. 2008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그 이후 서서히 관광지로 변해가고 있는 토루. 관광지로서의 모습이 아닌 실제 거주 공간으로 토루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곳. 입구를 지키고 있는 낡은 글귀가 파란만장했던 근세 역사를 들려주는 듯합니다. 올해 80을 훌쩍 넘긴 이수송 할아버지. 자신이 직접 이 토루를 지었다고 합니다. 과거 끊임없이 박해를 받아온 객가인. 이들은 항상 이민족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짓게 된 집이 바로 집단방어 형태의 토루입니다. 입구는 단 한 곳. 집 전체가 완벽한 토성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많은 토루가 관광 상품화 돼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토루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진성루, 토루의 왕자입니다. 가장 완벽한 모습의 토루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루의 왕이라 불리는 승계루. 400여 개의 방에서 한때는 600여 명이 살았다고 하는데요. 하나의 소도시라 불릴만 합니다. 궁전 형식의 보교루, 공주의 전설이 담겨진 진봉루도 있습니다. 집경루, 1412년 명나라 시기에 완성됐으니 700년 된 건물입니다. 这座土楼的话呢，它是这样的，它是外墙体呢是用生土作为承载力量，内墙体呢是用木头作为承载力量，并且呢它是不用一枚铁钉，也就是说呢，它靠着木头与木头之间的衔接对拴起来。 생활 공간으로 토루는 어떤 모습일까요? 창문이 없는 1층은 주방과 화장실, 2층은 헛간.
3층 이상은 거주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토르는 중국의 팔괘, 주역, 풍수 사상을 담아 건축한 것인데요. 반드시 배산임수에 따라 건물의 위치가 정해집니다. 我们进这个楼呢，以前都是呢依山傍水的，后面呢就是山嘛，就讲农事，农事旺的话，它来了农嘛旺，山嘛旺，就比较出人灯。 700년을 유지할 만큼 뛰어난 건축 기술은 물론 경관미도 뛰어납니다. 오랜 역사를 지내온 이들의 문화 정신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我现在就是住在这里啊，现在到我这边就20多代了，啊，这里住很好，冬暖夏凉，啊，我教下一代永远都是要住在这边，空气好，啊，永远住在这边比较舒服。 천년을 이어오는 동안 토르의 문화와 정신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이 이곳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천년 전 후백제의 수도였던 전주. 조선 500년 동안 전라도와 제주도까지 관할하던 전라가명이 있었던 전주는 멋과 맛의 도시, 예향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죠. 전주의 정체성을 잘 담아내고 있는 곳,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이곳엔 약 700여 채의 한옥이 모여 있습니다. 한국 고유의 건축 양식인 한옥. 한옥은 난방을 위한 온돌과 냉방을 위한 마루가 균형 있게 결합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가 공존하는 한반도의 독특한 주거 양식인데요. 한옥의 형태는 지역에 따라, 신분에 따라 조금씩 구조를 달리합니다. 우리나라 한옥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첫 번째는 친환경적인 면에서 이제 그 특징을 둘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과 조화되는 건축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인간과 인위적인 건물이 따로 놀지 않고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점이 한옥의 가장 큰 특징일 것입니다. 도심 한가운데에 조성된 이곳 전주 한옥마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한옥 군락지입니다. 1900년대 초 일제강점기, 전주 부성이 자취를 감추게 되는데요. 이 시기 일본인들은 성 안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1930년을 전후로 일본인들의 세력 확장에 대한 반발로 한국인들은 교동과 풍남동 일대에 한옥촌을 형성하기 시작했는데요. 민족적 자긍심이 전주 한옥마을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부쩍 늘었습니다. 2006년에 102만 명에서 2012년 493만 명으로 무려 5배 정도가 늘어난 건데요. 올해는 700만 명이 이곳을 다녀갈 거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은 뭔가 굉장히 도시적인 느낌이니까 좀 갑갑하고 답답한 느낌이 더 많이 들고 되게 꽉 막혀 있는 느낌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탁 트이고 뭔가 옛날 분들을 다시 체험할 수 있는 뭐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그런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서울은 되게 빨리빨리 다들 뭐 움직이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느긋하게 언니랑 둘러보면서 이런 거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한옥마을이라고 해서 좀 한옥 느낌으로, 옛날 느낌으로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현대적인 느낌이랑 같이 섞여 있어서 되게 더 좋은 거.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 중에는 유독 젊은 층이 많은데요. 이들이 꼽은 한옥마을의 매력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모습입니다.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절묘한 조화. 그 절묘함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젊은 층들이 많이 오는 건 상업시설이 큰 역할을 했어요. 상업시설들은 거기가 또 임대가 많기 때문에 임대 상업시설의 특징은 로테이션이 굉장히 빠르죠. 우리는 그걸 상업화라고 우려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상품들이 이제 나타나고 이거를 소비자 입장에선 계속 변화되는 새로워지는 한옥마을로 해석하는 거예요. 한옥마을의 대표 공연으로 자리 잡은 천하맹인이 눈을 뜬다 공연을 보기 위한 사람들입니다. 티켓 한 장이면 최고 수준의 국악 공연 관람은 물론 전통문화 체험에 잔치 음식까지 맛볼 수가 있죠. 19회 공연 전회 매진. 250명 관객 정원을 다 채우고 입석 관람객까지 올 정도라고 하니 인기가 대단한데요. 달빛 내려앉은 한옥마당에 명창의 소리가 바람을 타고 전해집니다. 이곳 전주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공연입니다. 중국 동남쪽 복건성. 전주가 후백제의 수도였듯이 이곳 복주시도 천년 전 민국의 수도였습니다. 현재 복건성의 성도이기도 한 복주시. 오가는 차량 번호판에는 민왕국의 한자 민, 종족 이름 민자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혁 개방의 속도에 따라 중국의 여느 도시처럼 복주시는 고층 빌딩이 질비한 도시로 변했습니다. 그 복주시 도심 한복판에는 놀랍게도 천년 전 전통 역사거리가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그 모습이 전주 한옥마을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14세기 이곳에 온 이탈리아의 마르코 폴로는 내가 본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와 골목이었다고 극찬했다고 하는데요. 7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옛 거리의 이름은 삼방칠항. 3개의 거리와 7개의 골목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규모는 전주 한옥마을과 비슷합니다. 한 해 800만 명이 찾아오는 중국 제1의 역사문화 거리 삼방칠항은 복주시 중심가 나무가에서 시작됩니다. 나무가를 중심으로 양편으로 골목길이 나 있는데요. 골목마다 볼거리가 한가득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태조로와 같은 나무가의 양편에는 전통 음식점과 역사문화 상품을 파는 오래된 가게들이 즐비합니다. 200년, 300년 된 건물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예사고요. 음식점들도 수백 년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여러 번 다녀왔다는 이분. 만두 빚는 솜씨 덕분에 음식 분야 문화재로 지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130년, 5대째 가업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1876年清光绪2年就在我们三坊七巷这里建立的。当时呢，就是说我们这前面都是作坊前面是店面，后面是作坊。现在呢传承现在历经3朝传承5代。 전북 전주가 먹과 맛의 고장이라고 하듯 복건성 복주 역시
역사 문화의 도시이면서 음식의 고장입니다. 복주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은 불도장입니다. 돌을 닦던 스님이 음식의 강한 향에 이끌려 담을 넘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8대 요리 가운데 하나로 불립니다. 불도장 맛의 필수 요건은 좋은 재료와 충분한 시간입니다. 18가지 주 재료와 12가지 보조 재료 모두 30종의 음식 재료를 중국 명주인 사오싱주에 넣어 요리하는데요. 불의 강약이 중요해 오랜 시간 정성으로 끓여야 합니다. 스님이 담장을 넘을 정도라는 그 맛. 궁금하시죠? 기름기 많은 중국의 음식과는 달리 느끼하지 않고 독특한 향이 강하지만 맛은 시원합니다. 不耐糖就是说，一选的原料精致，知道吧？里面内涵也丰富，除了包生制度以外，它所选的原料所做的加工的时间，知道吧？它可能前后其实佛跳墙出品要7、8天的时间才能抽出一个成品来，所以说做工精细，原料精致，那口味荤香浓郁，所以说受到广大食客的欢迎。 복주의 불도장은 그 맛도 맛이지만 음식의 역사와 유래, 다양한 스토리텔링이 곁들여져 있어서 그 맛과 향기를 더욱 진하게 합니다. 불도장에 비해 전주 비빔밥은 맛은 물론이고 역사와 문화, 그리고 맛을 이끌게 하는 화려한 색감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불도장처럼 이야기라는 향기를 더한다면 또 어떤 매력으로 발전하게 될까 생각해 봅니다. 이 천년의 역사거리에는 전통의 가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구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햄버거, 커피점들도 눈에 들어옵니다. 다만 우리와는 달리 비슷한 한짬을 빌려 표현한 모습이 이채롭습니다. 외부 문화를 자신의 것으로 수용해가는 중국인의 실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중국 중원의 주인이었던 한족과 변방의 민족들, 그들과 함께 공존해왔던 수천 년의 역사와 경험이 그대로 녹아있는 겁니다. 아주 오랜만에 전주를 찾은 성현주 씨. 딸 서원이와 함께 한옥에서 하룻밤 묵으며 전주 한옥마을을 둘러볼 계획입니다. 와, 이쪽 한번 보세요. 한옥 너무 이쁘죠? 어떻게 하면 한옥마을을 가장 잘 구경할 수 있을지 엄마와 딸 머리를 맞대보는데요. 갈 곳이 너무 많아 행복한 고민 중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충분히 걷겠다는 마음의 다짐이 필요한 곳입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를 걷고 걷다 보면 오래된 역사와 마주하게 되죠. 다. 이 정도 나무가 자라려면 100년 이상 돼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되게 굵어. 수백 개의 기와 지붕이 나란히 들어선 풍경. 이 자리에서 이 모습을 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목대에서 내려와 태조로를 따라 걷다 보니 경기전에 닿았습니다. 경기전은 경사스러운 터에 지어진 궁궐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1410년에 창건되었다. 아니, 국보래. 국가의 보물. 다 중요 무형문화재야. 진짜 안 들어있는 거야? 아 진짜 들어있지. 그래서 보면은 기능 보유자 해가지고 이분들만 만들 수 있는 술,
이래. 절구가? 절구가 나무 말고 돌로 된 거 있어가지고 거기에 고추도 이렇게 빻고 그랬어. 진짜. 절구 엄마가 안 해. 엄마도 했지. 근데 올해는 못했지. 너무 팔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정성인 거야. 마음가짐으로. 우리 다 짰구나. 아 그래 이렇게 직접. 이제 저녁 식사를 해야 하는데요. 맛의 고장답게 한옥마을 골목골목에 맛집들이 서성이고 있습니다. 한옥이 주는 아늑한 분위기로 한술, 맛있는 찬들로 또 한술. 배부른 저녁입니다. 역사적 공간과 사람들의 삶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곳. 골목마다 특별한 공간이 선물처럼 놓인 전주 한옥마을. 오늘 여행은 두 사람에게 어떤 추억으로 자리하게 될까요? 어디가 제일 인상 깊어? 나는 경기선. 경기전? 왜? 왜냐하면 경기선이 태조 이성계의 그 어진을 모신 곳인데 그게 조선이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랑 관련이 있어서 좀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내일을 위해서 이제 자는 방향으로 해볼까? 졸려. 졸려? 아, 나도 졸려. 싫어. 아 좋다. 이거 어떻게? 소리 여백이 가득한 한옥마을의 밤이 깊어갑니다. 삼방치랑의 역사적 의미는 7개의 골목길에서 더욱 확연히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골목에서 처음 만나는 곳은 연복 고택입니다. 연복은 지금 중국의 수도 북경대학의 첫 번째 총장을 역임했으며 중국의 근대 대표적인 번역가, 계몽사상가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연복이 활동했던 시절의 번안 소설들, 소장 물품들은 중국 근대사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방치랑의 두 번째 골목 소왕루에는 복건성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정원이 있습니다. 당나라 시절 고서의 고증을 담당했던 황푸라는 인물이 살았던 곳입니다. 어느 누가 무더운 여름이면 시원한 누각에 올라서 책을 읽었을까요? 팔각형 모양의 장서각,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시켜주는 통로, 하인들만 이용하게 했다는 통로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들의 길은 역사에서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서태후, 장개석, 위안스카이, 중국 유명 인사들의 편액을 모아둔 방도 있습니다. 삼방치랑에서 삼방은 4대부의 집안들이어서 집의 규모와 호화스러움은 우리의 생각을 쉽게 뛰어넘습니다. 또 하나의 골목길 의금방에서는 집안에서 연주를 할 수 있는 호수 위의 무대가 볼거리입니다. 출연자들과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이색적이고 남녀의 객석이 구분되어 있는 것도 볼만합니다. 남자는 1층에서, 여자는 2층에서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2층 객석이 더 보기가 좋은데 말이죠. 我们这个三坊七巷这个地下水都是相通的，所以当时有一个说法呢，就是说你通过隔壁院落的井口就能够听到这个唱戏的声音，都可以传出去了。
지금은 중국 제1의 역사문화 거리, 명청시대 고건축 박물관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곳 삼방치랑도 지금이 있기까지는 험난한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지금의 중국 주석, 시진핑의 복주시 시장 재임 시절 낡은 상태로 방치된 삼방치랑의 개조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홍콩의 갑부 이가성의 자금을 유치해 개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추진된 이 사업으로 정교한 목조 건물들이 대거 헐리게 됐고 결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1차 사업이 끝난 2003년 이 사업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因为现在我们在那个城市的那个开发建设中，我们也走了很多弯路。三湾机下曾经也在这个保护中遇到了这样的一个问题，当时也是整片三湾机下要卖给一个开发商做整体的一个商业开发。后来政府意识到那个保护开发的重要性，就把三湾机下从开发商手里收回来。作为一个城市来讲，申报世界遗产成功的2个城市，那这个都是在经济相对不发达的地方，所以这里就非常明显，因为经济跟文化的这种矛盾啊，是牺牲了文化发展经济。 복주시는 과거 실패를 교훈 삼아 2008년부터 이곳 삼방치랑의 복원 사업을 다시 해오고 있습니다. 중국 돈으로 40억 위안, 우리 화폐로 약 8천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관심을 끄는 부분은 복원은 큰 규모로 하고 역사 인물의 가치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还有一个就是现在我们有提一个，是吧？过去是这种那种的建设性的破坏，啊，把房子拆掉的重。现在还有一个要注意的就是修复性的破坏，就尽可能的你要保留这个建筑的原来的风格风貌，还有那些旧的材料能够用的，还是要保留下来。 要使得历史人物、古人跟现代人的这种对话。 경관 중심의 복원보다는 타고난 그 지역의 인물을 중심으로 한 역사, 문화, 전통의 복원은 지역의 정신을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복주시의 복원 사업은 더욱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2000년의) 역사, 민국의 왕도였던 복주. 개혁 개방과 현대화, 도시화의 흐름 속에서 변화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깊은 전통의 힘은 단단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역시 중화 사상하고 연관지어서 볼 수 있겠는데요. 세상의 모든 문명들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고 그것을 내면화시킬 수 있는 자신감이 바로 중화사상의 근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바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고 과거 속에서 현재 그리고 현재 속에서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는 중국의 실용주의가 바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삼방치랑 골목길 안쪽 오래된 가옥에 노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선대 때부터 무역업으로 많은 재력을 쌓았다는 부부. 홍콩의 작은 빌딩도 있지만 3대째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복주라는 천년도시, 자신들이 지켜온 역사와 전통의 산실인 삼방치랑을 두고 떠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这方面呢，我们这边也空气也很好啊。以前那个时候，这边居民啊，没拆迁，都在这边，我们邻居的什么都非常非常好。 천년도시 복주. 현대식 고층 건물과 차량들이 가득한 사이로 지금도 옛날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삼방치랑. 세월이 흘러가듯 천년도시를 유지해온 복주의 삶의 방식.
그들의 문화 정신은 삼방치랑을 통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옛 추억을 불러오는 향교길을 따라 걷다 보면 풍채 좋은 한옥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집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제 백운각이라는 그 건물을 요정으로 썼다가 나중에는 이제 한정식 그 집으로 하게 됐었대요. 그거를 이제 거기 다시 또 다른 용도로 이제 그쪽에 이제 개발을 하시면서 저희한테 이제 건물을 매각을 하셨어요. 건물만. 그거를 저희가 이제 다시 뜯어다가 이리로 이제 옮겨 온 거죠. 한옥을 이루는 기둥과 대들보, 석가래. 이 고목들이 한옥마을 품에 들어오기까지 여정이 흥미로운데요. 얽히고 설킨 사연이 이 집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전통주를 빚고 패백을 맡아 했던 정미용 씨. 노후를 편안하고 여유롭게 보내고 싶었던 곳을 찾고 있었는데요. 결국 전주 한옥마을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바쁘게 살고 그냥 뭐 여유 있게 느리게 한다면 누구한테 뒤처지는 것 같고 시대에 뒤처지는 것도 같고 그렇거든요. 여기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예, 편안하고 일단은 마음이 편안하고 그냥 아주 좋아요. 남편이 유년 시절을 보낸 곳이라 전주 한옥마을이 늘 마음속에 고향처럼 남아 있었다는 김보연 씨. 2년 전부터 이곳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한옥마을을 좋은 추억으로 만들 수 있도록 스스로 한옥마을의 홍보대사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항상 마음의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한옥마을을 언젠가는 다시 여기를 돌아와야 되겠다. 남편의 유년기 시절의 고향이기도 하고, 근데 마침 이제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게 됐죠. 네. 전주 한옥마을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마을을 이루는 구성층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거주 공간을 팔고 한옥마을을 떠난 주민들이 늘었습니다. 원주민들이 떠난 자리는 상업시설이나 공방, 문화공간을 운영하기 위한 이주자가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옥마을의 원형성이 무엇인가 하는 거에서 원형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건 저는 그렇게 그게 온당하다고 보지 않고, 대신에 원형 이전의 그 원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원형성을 온전히 보존해야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박제화시킨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리는 유지하되 뭔가 새롭게 움직이는 거에 대한 그런 예의주시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속도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21세기, 현대화의 거친 물살에 전주 한옥마을이 수용해야 할 변화는 무엇이고 오롯이 지켜나가야 할 정신은 무엇일까요? 전주가 한옥마을로 도시 이미지를 갖춰가고 있는 것처럼 국내의 다른 도시들도 경쟁적으로 도시가 갖고 있는 역사 문화에 대한 가치를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근대문화 골목은 2013년 8월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아름다운 골목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전주의 한옥마을처럼 500년의 역사에 깊은 스토리가 담겨 있는 건 아니지만 빼앗긴 들녘의 이상화 시인, 어렸을 적 누구나 한 번쯤 따라 불렀을 청라언덕, 동무생각의 박태준 등 역사적 인물을 바탕으로 도시가 든든하게 지탱하고 있어야 할 역사 문화의 자산을 도시의 정신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한 뒷골목만 오면은 아, 우리 선조가 이런 집이 있었어? 이렇게 야, 쉬어가도 되겠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묻어나는 이런 좀 역사적인 현장의 어떤 그 체험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골목 투어를 저희들이 이제 만들게 된 거고요. 대한민국의 압축 고도 성장의 상징적 도시입니다. 1962년 인구 5만의 작은 어촌 도시에 불과했던 울산은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산업도시가 됐습니다. 지난 50년 울산의 변화는 대한민국의 변화와 성장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 울산. 1인당 GRDP, 1인당 지역 총생산은 2012년 말 5만 8천 달러로 전국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반면 산업수도 50년을 계기로 울산은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위아래로 두고 있고 석유 화학단지가 집중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장을 짓고 도시를 개발해왔다면 이제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 안전도시와 환경도시에 초점을 두고 도시를 가꿔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오히려 이제 얻은 것이 경제성장, 경제적인 부호, 이런 것, 여유,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분석해 본다면, 이 소득 수준을 교양 수준이나 문화 수준이 못 따라가는 데서 사회적인 문제가 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주라는 도시에 들어올 때 처음 만나게 되는 호남 제일문. 전주는 지난 500년 역사 동안 전북과 전남, 제주도를 관할하는 호남 제1의 도시였습니다. 전주가 호남의 제1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된 물리적 상징은 역시 전라 가명입니다. 가명이 존재하면서 지금 전주의 모습들이 갖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명은 행정기구죠. 행정의 중심지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명을 아무 도시나 다 갖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라도에 하나, 충청도에 하나, 경상도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전라 가명은 단순한 정치적 중심, 행정적 중심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문화 중심, 상징적 중심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왕조 500년 내내 전주에 전라 가명이 있었는데 그 전라 가명이 내내야 지금 전라북도 또 전라남도 제주도까지 통과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라도 하면 광주를 떠올리지만 조선시대까지 있어서는 전주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전주가 있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의 3대 시장 하면 그게 이제 지방에서 그러면 이제 평양, 그다음에 이쪽 밑으로는 이제 대구, 그리고 우리 전주, 이게 3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상권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전주.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 역할을 했던 전라 가명으로 전주는 지난 500년간 호남 제1의 위상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가명의 복원은 과거의 명성과 자존심의 복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역사의 경험은 항상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욕구와 도전의 문화 정신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흔히들 전주의 정신, 더 나아가 전라도의 정신을 풍류와 저항의 정신으로 이야기합니다. 풍부한 곡창지대를 보유하고 있던 전라도, 붕당 정치의 영향 등으로 이 지역 출신들의 중앙 정치 진출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모진 세월을 거치면서 풍류와 저항의 정신은
자연스럽게 이 지역에 스며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주에도 하나의 전주 정신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판소리가 발생을 했고 그것이 국악으로 승화되고 또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풍류적인 도시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순신 장군이 전주 없이는 임진왜란을 이길 수가 없었다고 한 만큼 전주의 방어를 철저했고 그다음에 동학혁명 때 바로 전주 성 내부에 집강수를 만들어 가지고 신정치 신질서를 수립하는데 많은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전주는 풍류와 저항의 정신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술이라는 게 사실은 삶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표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전라도 풍류 속에는 또 다른 어떤 그 정신, 뭐 인간 해방의 정신이라든가 뭐 저항의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주 잘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결과에 이르러서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우리 전라도의 예술이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예술로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천년도시 전주. 이 도시는 역사 문화의 전통을 기반으로 현대와의 조화를 이뤄내는 과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첨단의 영화제, 미래의 탄소산업 도시를 꿈꾸면서도 슬로우시티, 느림의 미학을 잃지 않는 이 도시의 이 맛이 아마도 이 도시 사는 사람들의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과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사는 이유입니다. 전주를 얘기할 때 이제 그 이름자를 가지고 전주가 온전전자를 쓰니까 완전을 꿈꾸는 땅. 근데 전주는 나름으로는 얕은 완전을 향해서 끊임없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갖췄다는 게 아니고 그 완벽하지 못한 부분들을 계속 개선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나는 이제 문화 부분에서 그런 게 굉장히 잘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뭐 지명의 영향을 받았는지 아니면 지명을 지을 때 이미 이제 전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꿈을 꿨겠죠.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전을 꿈꾸는 여유와 넉넉함의 도시. 여백이 남겨진 미래의 도시. 사람들은 아마도 그런 도시를 꿈꾸지 않을까요?